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강민재는 젖은 어깨를 감싸며 골목길에 멈춰 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얹어 있었다. 하루만. 딱 하루만 재워줄 곳이 필요해.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꺼냈다. 민재는 32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결혼한 지 3년. 아내 은혜와 함께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내와의 싸움, 끝없는 오해, 그리고 그의 인생을 뒤흔든 한 통의 전화. 매형, 저희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도 괜찮을까요? 민재는 동생 은지의 약혼자인 이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는 은지의 오빠인 민재를 늘 어색하게 대했지만 이번엔 흔쾌히 집으로 초대했다. 준서는 28세.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다. 그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동네? 오래된 빌라의 3층에 살았다. 그의 집은 작았지만 벽마다 그의 사진 작품이 걸려있고 따뜻한 조명 아래 예술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재는 준서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긴장했다.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문이 열리고 준서가 민재를 맞이했다. 매형. 들어오세요. 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준서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어딘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민재는 그런 준서를 보며 늘 조금 위축되었다.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혼자였어요. 준서는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어색한 대화를 나눴다. 민재는 아내와의 싸움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그는 준서의 사진 작품을 칭찬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사진 진짜 잘 찍네. 이거 다 준서 작품이야.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취미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이게 제 전부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묘한 쓸쓸함이 묻어났다. 민재는 그 쓸쓸함을 감지했지만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며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민재는 준서가 준비해준 이불을 덮고 소파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아내와의 다툼, 그리고 준서의 묘한 눈빛으로 가득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민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이성애자였다. 늘 그랬다. 하지만 오늘 밤, 준서의 집에서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흔들렸다. 준서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은지와 약혼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오랫동안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은지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는 진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다. 하지만 민재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억눌렀던 감정으로 요동쳤다. 왜 하필 매형이야? 준서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다. 민재는 준서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준서는 민재의 피곤한 얼굴과 어색한 미소가 자꾸만 마음을 파고들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그들의 운명은 서서히 얽히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준서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마주하고 놀랐다. 간단한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필요 없는데, 민재가 머쓱하게 말했다.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매형이니까요. 그 말에 민재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식사를 마치고 민재는 자신의 짐을 챙기려 했다. 하지만 준서가 갑자기 말했다. 매형, 오늘 좀 더 있다 가세요. 은지 오기 전에 우리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재는 그 말에 멈칫했다. 그는 준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제보다 더 강렬했다. 민재는 알 수 없는 끌림에 휩싸였다. 그 순간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아내 은혜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준서에게 말했다. 그래. 좀 더 있다 갈게. 그 결정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첫걸음이었다. 민재는 준서의 집에 더 머물기로 한 결정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몰랐다. 그는 소파에 앉아 준서가 건네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의 마음도 그와 같아 다혼란스럽고 무겁고 동시에 묘하게 설렜다. 준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민재를 힐끔거렸다. 매형, 오늘 무슨 계획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글쎄, 그냥 좀 쉬고 싶네. 회사도, 집도, 좀 복잡해서.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재의 말투에서 무언가 숨겨진 아픔을 느꼈다. 그럼 여기서 좀 쉬세요. 저도 오늘 촬영 없으니까. 같이 시간 보낼까요? 준서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민재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큰 울림을 주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민재는 준서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그의 열정을 새삼 느꼈다. 사진작가가 꿈이었어. 민재가 물었다. 준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꿈이라기보단 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세상은 제 렌즈를 통하면 좀 더 솔직해지거든요. 그의 말에 민재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준서의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
그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뭐야? 민재가 물었다. 준서는 주머니에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건 한강의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그의 셀카였다. 하지만 사진 속 준서의 표정은 쓸쓸했다. 이거요. 이날. 제가 진짜 저였던 순간이거든요. 민재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찡했다. 그는 준서의 외로움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아내 은혜와의 갈등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은혜는 나를 더 이상 믿지 않아.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자꾸 오해하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서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매형. 가끔 사랑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민재는 멈춰 섰다. 그는 준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깊었다. 민재는 자신이 준서에게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난 정상적인 남자야.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밤. 준서의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와인을 한 잔씩 마셨다. 분위기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준서가 갑자기 말했다. 매형. 혹시 사람을 좋아하는 게 꼭 남자랑 여자랑만 관련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준서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준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민재는 손을 놓았다. 미안. 나 취했나 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아픔이 스쳐갔다. 그 밤. 민재는 다시 소파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준서의 손을 잡았던 순간을 계속 떠올렸다. 내가 왜 그랬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준서도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는 민재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은지와의 약혼, 그리고 사회의 시선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민재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다음 날, 민재는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야. 나 좀 더 있다 가도 괜찮을까? 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요. 매형.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준서와의 시간은 그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민재는 준서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 그는 아내 은혜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매번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준서와 함께 있는 시간은 그에게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준서는 민재를 위해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민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며 그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자신의 감정이 민재에게 드러날까봐.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어느 날, 준서가 민재에게 말했다. 매형, 오늘 제 작업실 구경하고 싶으신가요? 민재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의 작업실은 서울 도심의 작은 스튜디오였다. 벽에는 그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카메라와 렌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재는 그곳에서 준서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 사진, 누군데? 민재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웃고 있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옛 친구예요. 오래전에. 제게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 떨림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준서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저 사실 예전에 남자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민재에게는 폭탄처럼 들렸다. 민재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준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민재의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말할 수 없었다. 매형, 한국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은지, 가족 같은 집안에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 잘못한 거 없어.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위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준서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준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순간, 준서의 전화가 울렸다. 은지였다. 준서야. 오빠 어디 있어? 왜 집에 안 들어와? 은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준서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다. 민재는 그 소리를 듣고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준서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미안. 내가 너무 멀리 갔나 봐.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매형.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준서의 작업실에서 소파에 누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는 이성애자였다. 늘 그랬다. 하지만 준서를 향한 그의 마음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 준서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은지와의 약혼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그는 은지를 사랑했지만 민재를 향한 감정은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용기를 내고 싶었다. 다음 날, 민재는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야, 나 너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 그 말은 민재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했다.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매형.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은지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와 준서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재는 준서의 자유로운 영혼에 매료되었고, 준서는 민재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은지가 준서의 집에 찾아왔다. 오빠, 여기서 뭐해? 은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좀 쉬려고. 은지는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둘, 요즘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준서는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매형이 좀 힘들어해서 제가 위로해 준 거예요. 하지만 은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오빠, 은혜 언니가 걱정해. 집에 돌아가.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은혜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준서와의 시간을 생각하면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재는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야, 나 은혜랑 이혼할까 생각 중이야. 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진짜요? 예.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냥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준서는 민재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지 걱정했다. 매형, 저 때문에 그러는 거면 안 돼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너랑 있으면 내가 나로 돌아가는 기분이야.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준서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매형, 저도 매형이랑 있으면 진짜 저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았다. 다음 날, 민재는 은혜를 만나러 갔다. 그는 이혼을 제안했다. 은혜는 충격을 받았지만 민재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받아들였다. 오빠, 당신 변했어.
은혜의 말에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편 준서는 은지와의 약혼을 끝낼 결심을 했다. 그는 은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은지야, 나 너랑 결혼할 수 없어.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게 오빠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재와 준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재와 준서의 관계는 순식간에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졌다. 민재의 부모는 그를 집에서 쫓아냈다. 넌 우리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민재의 가슴을 찢었다. 준서 역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사진작가로서의 경력은 위태로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재는 준서에게 말했다. 너랑 있으면 어떤 비난을 받아도 괜찮아.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매형.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앞에는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와 준서는 서로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다. 민재는 회사에서조차 소문이 퍼지며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준서 역시 자신의 사진 전시회가 취소되며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민재는 준서의 작업실로 이사왔다. 작은 스튜디오였지만 그곳은 그들의 안식처였다. 그들은 밤마다 서로의 꿈과 두려움을 나누며 가까워졌다. 어느 날 준서가 민재에게 말했다. 매형, 우리 같이 전시회 열어볼까요? 민재는 놀라며 물었다. 전시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매형은 제 뮤즈잖아요. 제 사진의 주인공이 되어줄래요? 민재는 쑥스러웠지만 준서의 제안에 끌렸다. 그는 준서의 카메라 앞에 섰다. 준서는 민재의 표정, 그의 눈빛, 그의 숨결을 사진에 담았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사랑과 고통을 담고 있었다. 전시회 준비는 쉽지 않았다. 그들은 돈도, 지원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민재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 전시회 장소를 빌렸고, 준서는 밤낮 없이 사진을 찍고 편집했다. 전시회 날, 그들의 작품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진 속 민재의 눈빛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한 관객이 준서에게 물었다. 이 사진들, 정말 사랑이 담겨 있네요. 모델이 누구죠?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전시회 후, 그들은 또 다른 시련을 마주했다. 은지의 가족이 전시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은 민재와 준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들의 관계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민재는 좌절했다. 준서야,
우리 잘못한 걸까? 준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매형.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애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와 준서를 만나며 변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 어떤 이들은 비난했지만 어떤 이들은 공감하며 응원했다. 한 젊은 남성이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저도 제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어요. 민재와 준서는 그들의 사랑이 단순히 그들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었다. 민재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의 글은 솔직하고 감동적이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더 많은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은지의 가족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은지가 민재를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준서랑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된 거야? 민재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은지야, 나도 몰랐어. 근데 준서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진짜 나로 사는 법을 알게 됐어. 은지는 화를 내며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그녀는 준서를 사랑했지만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준서는 새로운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한국의 LGBT 커뮤니티를 조명하는 사진전을 준비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사랑과 고통,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았다. 민재는 준서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그는 준서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 한다는 걸 알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민재가 말했다.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매형이 옆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프로젝트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진전에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한 젊은 여성은 준서에게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저도 제 파트너와 당당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또 다른 시련을 불렀다. 보수적인 단체들이 그들의 전시회를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민재와 준서는 두려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어느 밤, 민재는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야, 우리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준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매형,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요.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을 위해 계속 나아갔다. 민재와 준서의 사진전은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KNN과 BBC 같은 매체에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민재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임을 직감했다. 그는 좌절했지만, 준서가 그의 곁에 있었다. 매형, 우리 새로운 시작해보자. 준서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들의 스튜디오는 LGBT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사랑과 삶을 사진에 담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서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그는 병원에서 심각한 진단을 받았다. 민재는 그의 곁에서 밤낮으로 지켰다. 넌 괜찮아질 거야.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매형,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일이든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쳐갔다. 민재는 준서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저축을 썼고, 준서의 사진전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준서의 꿈을 지키고 싶었다. 준서의 상태는 호전되었다가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민재는 매일 그의 곁에서 기도했다. 제발, 준서를 잃게 하지 말아줘. 그의 기도는 절박했다. 어느 날, 준서가 민재에게 말했다. 매형, 내가 없어도 우리 이야기 계속 전해줘요.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 없이 나도 없어. 그들의 사랑은 병마와 싸우며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위해 끝까지 싸웠다. 준서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재는 매일 그의 곁에서 웃고, 울고, 희망을 품었다. 그들은 다시 함께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이어갔다. 어느 날, 민재와 준서는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매형, 그때 내가 매형 손 잡은 거 기억나요? 준서가 물었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잊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지.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에는 그들의 모든 고통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 당당히 드러났다. 민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썼다. 그는 준서와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겪은 시련을 솔직히 전했다. 그의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준서는 자신의 사진전을 통해 LGBT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계속 전했다. 그의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사랑을 담은 이야기였다. 어느 날, 은지가 그들을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 준서. 미안해. 나, 이제 너희를 이해할게. 민재와 준서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가족을 잃었지만 다시 가족을 찾았다. 민재와 준서의 스튜디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모든 이들을 위해 계속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과 용기로 세상에 맞섰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났다.